과 저는 결혼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7살이 된 예쁜 딸이 있었고요. 간략하게 저희 부부와 식구들을 소개하자면 저는 제조업 회사의 경리로 처녀 때부터 일해왔고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정과 시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저희의 시작은 원룸이었고 결혼 5년 차부턴 전셋집으로 옮겨 살고 있었죠. 언젠가는 우리 집 마련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댁 사정은 조금 좋지 않았는데요.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다 시부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오랜 치료로 쌓인 빚 청산을 하며 대부분을 써버렸어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빚 청산을 하고도 오래되긴 했지만 작은 주택 정도는 살 돈이 남아 시모 혼자 살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참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시부의 병간호를 하시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청소일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어머님, 이제 집에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혼자 계시고 어머님 생활비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저희도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좀 쉬시면서 조금은 즐기면서 사세요. 그래 엄마. 이제 엄마 고생하는 거 나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조금만 쉬자. 응?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잖아. 아유 됐어. 난 일하는 게 즐기는 거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게 하나 없어서 너희가 아직도 그리 고생하면서 사는데 나까지? 아니야. 난 내 힘으로 잘 살 거니까 너희나 얼른 모아서 집 마련 꿈이나 이뤄. 이렇듯 시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하시며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시모의 뜻이 너무 굳건하니 더는 말릴 수도 없었고요. 이렇듯 모든 가족이 부지런히 사는 와중에 단 한 사람, 시누이가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결혼할 때도 모아둔 돈은 없으면서 혼수는 무조건 남부럽지 않게 해가야 한다며 우기며 온 가족을 협박 아닌 협박하던 인간이 바로 시누이였어요. 아,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도 모아둔 돈이 없는데 어떡해? 돈 없어서 결혼하지 마? 돈 잘 버는 능력이 있는 남편의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시댁을 이대로 놓치란 말이냐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잖아. 집 해준다고 그 안에 혼수만 다 채워 넣으라는데 그 정도는 좀 해달란 말이야. 나 만약 엄마가 이혼수 마련해주지 않아서 결혼 못하게 되면 그 길로 나가서 확 한강에 뛰어내려 버릴 거야. 시누이는 이런 식으로 시모의 억장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협박을 했고 시모는 하는 수 없이 아등바등 모아뒀던 돈을 다 내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저와 남편은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시모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심지어 이때껏 긴 시간을 희생해서 병시중을 들며 고생만 하던 분이 이제 이사 다닐 걱정이 없는 집이 생겨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사려는데 그 돈을 또 홀라당 가져간다니. 낡은 집으로 이사하며 이 나이에 이제 드디어 내 집 생겼다라고 하시며 울던 시모의 모습과 날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던 그 표정이 떠올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을 사려고 모으던 적금을 깨고 돈을 마련해 시누이를 불렀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을 전하며 돈을 주었죠. 너 이거 오빠랑 네 언니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돈인 거 알지? 제발 결혼도 하는데 정신 좀 차려. 이번이 마지막 도움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렇게 시누이는 온 가족의 걱정과 피해를 남긴 채 결혼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잘 사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 열심히 살면서 지금처럼만 잘 모아가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부터 다시 시댁을 오간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딸이 친정을 자주 오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명절 때도 친정 오는 거 귀찮다고 시댁만 딱 챙기고 집에서 쉬는 인간이었어요. 아가씨, 올해도 안 와요? 우리 아가씨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올해도 안 가요. 시댁에서 음식하고 손님들 맞고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친정에 갈 힘이 없어요. 남편한테는 오빠네랑 엄마 여행 갔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렇게 말 맞춰줘요. 남들은 시댁은 가기 싫어해도 친정은 가고 싶어 한다는데 신우이는 시댁은 챙겨도 친정은 절대 챙기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냥 신우이에 대해 이해하길 포기해버리고 나니 그러려니가 되더군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시모의 생신날이었어요. 그날은 신우이는 물론이고 신우이의 남편까지 참석을 했었어요. 분위기는 좋았고 시모도 온 가족이 모여 기분이 좋으신지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신우이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집사람을 통해서 용돈 조금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죠? 생신 선물로 뭘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용돈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평소에 보내드리던 용돈에서 조금 더 넣었어요. 아끼신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그러라고 드리는 거니까. 순간 조이에겐 정적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용돈을? 지난 몇 해 동안 저는 전혀 들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모를 봤어요.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모의 표정 역시 당황함이 가득한 것이 표정에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혀 단 한 번도 신우이를 통해 그 용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신우이는 남편을 등지고 앉아 신우이에게 강력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제발 받은 척 해달라고요. 그 눈빛을 시모도 당연히 읽었고 급하게 연기를 해주기 시작했죠. 그럼 고마워 이서방.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따로 연락을 못했네. 이번에 준 용돈도 잘 쓸게. 이서방 말대로 아끼지 않고 예쁜 것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이 엄마를 주라며 챙겨준 용돈까지 중간에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식사 자리가 가까스로 끝나고 남편은 신우이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고 신우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곤 호통을 쳤죠.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한테 주라고 했던 용돈을 빼돌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아, 내가 뭐. 어차피 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야. 내 남편 돈을 내가 쓰든 엄마를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썼다고 해도 다 이해해 주거든? 넌 그걸 말이라고 해? 반성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반성은 무슨. 나한테 그런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고 오빠나 잘해. 신우이에게선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큰 소리만 치더라고요. 웬만하면 남편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대드는 것을 보니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아가씨, 우리는 충분히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친정엄마 주라고 준 용돈까지 빼돌리는 아가씨가 다른 사람한테 잘 살아라 말라 할 처지는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그건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은 짓이라는 걸 알아야지.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요. 아직 경고를 못했으니까 잘 들어요. 다신 이딴 짓 하지 말아요. 한 번만 더 이딴 추잡한 짓 하면 어머님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아가씨 남편한테 이때까지 아가씨가 돈 빼돌렸다고 다 말할 테니까.
그 후 신우이가 돈을 빼돌렸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굳이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굳이 그때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짓까지 했던 신우이가 갑자기 시댁을 오간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지 않겠어요? 분명 다 이유가 있어 그러는 것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음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모의 모든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신우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시모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목돈의 절반은 적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안전 투자식으로 묶어둔 상황이었죠. 당연히 시모가 저희 모르게 빼낼 수도 없었고요. 한동안 시댁을 오가던 신우이도 이런 사실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오간다는 말이 들리지 않고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시시콜콜한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어요. 당연히 다 술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신우이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는 마음이 급해졌는지 집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급하게 본론을 꺼내놓았죠. 언니, 나 좀 살려줘요. 사실은 내가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간 사이에 남편 차를 끌고 나갔다가 좀 굴렀어요. 아니, 사실은 좀 망가졌어요. 남편이 다음 주에 오는데 그 전까지 무슨 일 있어도 고쳐놔야 하는데 아무리 돈을 구해보려고 해도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면 그냥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속인다고 해도 수리 내역이 다 남을 건데 나중에 들키면 더 큰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 당장은 절대 안 돼요. 장기 출장 다녀오면 얼마나 예민한데요. 당장 차도 써야 할 텐데.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서 또다시 이렇게 사고 치면 진짜 이혼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요. 보험도 안 들려있는데. 제발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돈 좀 빌려줘요. 들어보니 이미 신우이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쳐 이미 남편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 차 사고까지 화보단 아찔했습니다. 더불어 무슨 생각이면 저렇게 사고를 끊이지 않고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가족의 마음의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시킨 결혼을 그대로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당하고 난 후에 신우이의 인생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도와주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쉽게 도와주면 반성이라는 걸 모를 것 같기도 해서요. 일단 고민 좀 해볼게요. 가세요. 언니, 정말 난 언니밖에 없어요. 내가 언니한테 또 이런 부탁하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염치 없다는 거 잘 알지만 나도 오죽했으면 언니한테 또 이렇게 찾아왔을까 좀 생각 좀 해줘요. 그러면 저 갈게요. 신우는 그렇게 떠났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돈을 달라고 했다고? 야, 진짜 미치겠다. 이번엔 뭔데?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거야? 남편 차를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났다나 봐. 차끼리 사고가 난 건 아니고 혼자 벽에 긁었다는데 보험도 없어서 금액이 생각보다 커. 거기에다 다음 주면 아가씨 남편도 출장해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시간도 급하고. 난 사실 돕고 싶지도 않아. 그냥 무시하고 싶어. 나도 그렇기는 한데 모른 척했다가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면 그렇게 돼서 아가씨 진짜 완전 폐인되면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가 너무 후회하지 않을까? 남편은 대답이 없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도 차마 돕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냥 도와주자.
우리가 진짜 아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 마련하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그 적금 깨서 도와주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남편은 도와주자는 말에도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돈 몇천 없다고 집이 아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뒤로 미뤄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지 마. 당신 마음 편해지라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편해지자고 도와주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의 마음이 와닿았는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계속 이런 일만 생겨서 내가 당신 볼라치 없다 정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는 뭐 가진 게 많았나? 나도 쥐뿔도 없이 당신한테 시집와서 당신 고생시켰거든? 그리고 당신이 뭘 한 게 없어. 토끼 같은 우리 딸 낳게 해줬잖아. 아주 큰일을 해놓고선 뭘 고생만 시킨대? 그냥 지금처럼 잘 살자. 알겠지? 그렇게 저희는 신우이에게 정말 마지막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더 마음고생을 시킬까 싶기도 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시일이 급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왕 도와주는 김에 신우이의 남편이 돌아오기 전 수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회사까지 빠지며 신우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돈을 주기 위해서요. 입금을 해줘도 되지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차용증과 각서까지 받아내기로 했던 터라 직접 가게 되었죠. 신우이의 집에 도착을 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익숙한 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 남편의 차였습니다. 신우이의 말과는 달리 아주 멀쩡한 차가 말이에요. 기가 막혔어요. 신우이의 말대로라면 하루 만에 절대 고칠 수 없는 상태일 텐데 차고 아주 멀쩡했으니까요. 네, 신우이는 저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 그리고 화까지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회사까지 빠지며 돈을 주러 온 제가 한심스럽기도 했고요. 저는 신우이에게 연락하려다 말고 신우이 남편의 멀쩡한 차 사진을 한 장 찍어두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충격을 받은 것은 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차도 망가진 게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 큰 돈이 필요한 거야?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만나서 알아봐야겠어. 아니, 일단 내버려 두고 조용히 알아보자. 또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 일단 오늘부터 당신은 아가씨 연락 다 무시해.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나도 돈 못 빌려준다고 하곤 다 무시할 거야. 저도 남편처럼 화도 났고 따지고도 싶었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도 싶었지만 그것이 정답이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제 말을 따르겠다고 했고 그날 바로 저는 신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요. 그러자 신우이에게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더라고요. 당연히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감정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오던 신우이가 어느 순간부터 원망과 욕을 섞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언니,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네요? 내가 찾아가기까지 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그 말 믿을 것 같아요? 집 살려고 모아둔 돈 있는 거 다 안다고!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아가씨가 뭐라고 하든 우린 아가씨 도울 돈 없으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해결해요. 이렇게 문자도 그만 보내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하거나 연락하면 다 무시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요.
그리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식구들 상대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그 후로도 한동안은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지만 돈에 관련된 연락은 다 무시했고 점차 연락이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아예 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점차 신경을 끄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오랜 꿈을 이루게 된 날이 다가왔죠. 바로 10년 만에 저희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지만 리모델링을 했고 대출을 내긴 했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았기에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시누이에게 큰돈이 나가지 않아 절약되기도 했고 결혼 10주년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터라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께 보여드렸고 그 다음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누이는 물론이고 시누이의 남편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 바쁘다고 들어서 기대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죠. 여기 오려고 며칠 전부터 일정 다 비워뒀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집 마련하신 건데 직접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해줘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 행실이나 인성을 보아도 시누이가 다른 건 몰라도 참 남편 하나는 제대로 잘 만났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시누이 남편은 대단하다, 집이 너무 좋다라고 하며 칭찬을 멈추지 않고 있었고 그와 반대로 시누이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상만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혼잣말로 계속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참나, 30평대 아파트였어? 참, 진짜 내가 황당해서. 그 말을 저는 물론 시누이의 곁에 있던 시누이의 남편도 다 들었고 시누이의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까지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 당신? 오늘 축하해 주러 온 거 아니야? 아까부터 왜 이렇게 혼잣말로 심통을 부려? 적당히 해. 내 가족도 아니고 당신 가족이잖아. 이렇게까지 눈치를 줬지만 시누이는 멈추지 않고 혼잣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다들 시누이의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워낙 감정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 다들 긴장하는 듯 했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눈치를 살피다 시누이에게 슬쩍 귓속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왜 그래요? 뭐 기분 상한 일이라도 있어요? 비꼬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그 순간 시누이의 눈알이 뒤집히는 것이 보이더니 제 머리채를 확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고함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죠. 집 살 돈도 있으면서 나한테 빌려줄 돈은 없었던 거야? 시누이는 이런 말을 하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남편이 더 황당한 듯 하더라고요. 곁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고함 소리도 들리고 시모가 다가와 시누이를 말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엄마까지 밀치며 제 머리채를 계속 흔들고 있더군요. 저도 그쯤엔 어느 정도 화가 올라왔던 터라 고함을 질렀죠.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 돈을 왜 빌려줘요? 나 그 다음날 아가씨 집에 갔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차 댔고요. 그때 내가 뭘 받길래 그 빌려주러 갔다가 되돌아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얼른 이 손 놔요, 얼른! 저는 일부러 차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쯤에서 멈추면 저 역시도 더는 그 어떠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발언을 해버리더군요. 그게 뭐? 멀쩡한 남편 차 봤으면 더 잘 알았을 거 아니야. 내가 차가 망가졌던 거 거짓말해서라도 돈을 빌릴 일이 있었다는 거. 그 돈 언니가 안 빌려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이나 알아? 어떻게 그걸 안 빌려줄 수가 있어? 이런 집 살 돈까지 있었으면서? 그 후 시누이의 입에선 차마 글로 쓰기도 힘든 욕들이 이어져 나오더군요. 남편도 말려보려고 나섰지만 시누이는 젖 먹던 힘까지 다 써 저를 잡고 있었던 터라
저에게까지 피해갈까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이 들었던 딸이 소란스런 소리에 거실로 나왔고 엄마가 당하는 모습에 엄마라고 외치며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역시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딸을 막지 못했고 달려와서 신우이의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딸을 신우이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발로 걷어차 버리더군요. 아이, 넌 또 뭐야? 절로 안 가!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말이에요. 딸은 그 충격에 뒤로 확 밀려나며 바닥에 너부러졌고 저는 이성의 끈이 끊겨버렸습니다. 그 즉시 신우이의 옆구리를 있는 이껏 주먹으로 찍어버리고 신우이가 저를 놓친 사이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주었죠. 그리고 신우이가 저에게 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폭탄 발언까지도요. 내가 왜 돈을 안 빌려줬을 것 같아? 차가 멀쩡해서? 아니야. 내가 네가 도대체 왜 그 큰 돈이 필요할까 싶어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너 사치 부리고 남편 몰래 돈질하라고 다니느라 빚져서 돈 필요한 거더라? 남편 출장만 가면 술 퍼마시고 다니고 그딴 데 쓸 돈이 필요해서 감히 어머님 집까지 들먹이면서 친구들한테 빚지고 다닌 것까지.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네, 그래요. 제가 알아본 바론 신우이가 그 큰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모두 다 사치와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 꿀리기는 싫다 보니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사치를 부리는데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니 친구들에게 친정엄마 집만 팔면 다 본인 몫이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신우이가 사는 집도 좋고 남편이 능력도 있고 하니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고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갚아줄 생각이 없었기에 돈은 당연히 주지 않는 대신 그 모든 걸 저만 알고 넘어가 주려고 했던 것인데 신우이는 기어이 10년 만에 집 마련을 해 기쁜 그날에 찾아와 제 머리채를 잡은 것도 모자라 제 딸에게까지 저딴 짓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참아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신우이도 악에 바칠 대로 바친 듯 그 자리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걸 알았으면 돈을 당연히 빌려줬었어야지. 감히 내 연락을 무시해? 이건 이거 못나? 못나. 네가 나하고 내 딸한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왜 놔줘야 해? 내가 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으면 너도 눈치껏 적당히 했었어야지. 네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어떻게 어머님 집까지 노려? 우리가 네가 언젠가 이럴 것 같아서 어머님 집 문서랑 도장까지 다 보관하고 있었다고? 네가 가지고 있었어?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하여튼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집 문서를 챙겨? 이거 놓으라니까! 신우이는 끝까지 발악했고 저는 그때서야 신우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생각 같아선 끝까지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를 생각해서 그쯤까지만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에게 빠져나온 신우이는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시모가 제 앞을 막고 섰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손을 치켜들어 신우이의 뺨을 향해 손바닥을 내리쳤죠. 집안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한 시모.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시모가 무거운 입을 열더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떻게 이 좋은 날 이딴 짓거리를 해? 그리고 뭐? 내 집을 노렸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 준다고 한 적 있었어? 이 집은 절대 너한테만큼은 갈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시모는 신우이를 향해 눈물 섞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당장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말입니다. 그리고 다 실망이었지만
그 모습이 가장 실망이라는 표정을 짓던 신우이의 남편이 신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요즘 조용하길래 무슨 사고를 치나 싶었더니 결국 또 돈이야?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봐줘야 하는 건데?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정말 그러지 않을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나 좀 용서해줘. 내가 말했지. 저번에 당신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돈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거 주면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또 이렇게 사고를 쳤잖아?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 계속 내가 준 용돈 장모님 안 주고 당신이 쓰고 있었지? 그걸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진작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장모님 생신 때 일부러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준 거였다고. 그런데도 당신은 어떻게 끝까지 나를 실망만 시켜?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잘 사는 애들이랑 어울려야 당신 급에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가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게 됐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사랑? 웃기네. 당신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잘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그 자체가 좋았던 거잖아. 자기 만족.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적어도 내가 싫어하는 짓부턴 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이제 진짜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더는 당신한테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아. 말을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해? 자신이 쓴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이 아닌데 왜 굳이 시모의 생일날 그런 말을 꺼낸 것인지 의아하긴 했는데 신우이의 남편은 이미 신우이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간 마음고생을 얼마나 한 것인지 신우이의 남편 표정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신우이는 그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더는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콧물 다 흘리며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신우이 남편은 신우이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시모에게 다가와 꾸벅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마지막 인사를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저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서방. 그동안 부족한 우리 딸 데리고 산다고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결혼을 시키기 전에 인간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이서방만 고생시킨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하네. 이제 이서방 뜻대로 이혼하고 이서방 인생만 잘 살아.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한 신우이 남편은 끝까지 신우이에겐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 불쌍한 얼굴로 눈물만 흘리던 신우이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표독한 표정으로 바뀐다 싶더니 저에게 또 원망을 쏟아내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오늘 왜 그런 말을 꺼낸 거냐고. 너 때문에 나 진짜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기억 상실이니? 돈 이야기 먼저 꺼낸 것도 너고 싸움을 먼저 걸었던 것도 너야, 너. 그러게 누가 정신줄 놓고 달려들래?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폭로해놓고 왜 남 탓을 해? 그거야 네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내가 돈 빌려달라고 저자세로 굴 때 빌려줬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일도 없었고 네 머리채를 잡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네 딸은 무슨 죄야? 네가 돈을 안 빌려줘서 고모한테 걷어차이기까지 하고? 너 진짜 미쳤구나. 나한테 돈을 맡겨놓기라도 했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매번 일만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 돈 내놓으라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한 것도 내 탓을 한다고? 너 진짜 나한테 더 무서운 맛을 봐야 그 입을 다물 거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아까야 내 남편이 보고 있어서 참고 있었지만 이젠 내 남편도 가서 없는데 내가 무서울 게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아까 네 딸이 나한테 당한 건 100번 1000번 네 탓이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그따 이러고니까 딸이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선 다른 말은 다 해도 딸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 짓일 건데 신우이는 정말 생각이 없는, 아니 뇌가 없는 인간처럼 딸에게 한 행동까지 비아냥거림의 대상으로 활용해 이야기 꺼내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손을 치켜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보다 더 빨리 시모가 달려와 신우이의 옆통수로 확 내리치더라고요. 그리곤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까지 이딴 식으로 굴 거야? 네 새언니한테 한 짓도 용서 못할 짓이지만 고모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딴 짓을 하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아? 왜 엄마는 무조건 언니 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들었잖아. 나도 힘들었다고. 나도 괴로웠다고. 누가 너한테 그렇게 사치 부리고 다니려고 등이라도 떠밀었어? 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저지른 일인데 당연히 네가 힘들어야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들었으니까 네 언니 편만 드는 거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을 당하든 갈 곳이 없든 엄마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엄마 집에도 올 생각하지 마. 난 이제 너 같은 딸은 없다고 생각할 거니.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너 엄마 딸이야. 그런 나를 버리겠다는 뜻이야? 나 이혼당하면 진짜 갈 데도 없어. 그런 나를 정말 버릴 거야? 엄마를 먼저 버리고 가족을 등진 거 바로 너야, 너.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네 멋대로 하고 살아. 단, 가족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했듯이 엄마한텐 이젠 딸이 없으니까. 말을 끝낸 시모는 직접 신우이의 발을 잡아 끌기 시작했고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때 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던 남편이 나와 신우이를 번쩍 들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무력에 의해 내쫓긴 신우이는 한동안 소란을 피웠지만 30분쯤 지나자 포기했는지 돌아가더군요. 그 후 신우이는 당연히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사고를 쳤던 터라 뭐라 변명할 틈도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당할 거라곤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진짜 이혼을 당했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딸까지 건드리는 건 다시 생각해도 참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만약 그때 제가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이혼까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이의 이혼으로 속상해하고 있을 시모를 찾아갔어요. 그리곤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날 너무 큰 폭로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먼저 너한테 손댄 것도 내 딸이고 폭로를 먼저 시작한 것도 내 딸인데.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 뭐가 고맙다는 건지. 사실 나는 집 문서의 도장 그리고 내 돈까지 너희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고맙기도 했지만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희 말 듣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난 분명 내 딸 말에 홀딱 속아서 그대로 해줬을 거니까. 처음엔 1000단위가 10단위까지 될 때까지 딸 살린다고 생각하고 모조리 다 해줬겠지. 집까지 날리면서 말이야. 그러니 너한테 고맙지 않겠어? 시모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 위에 손을 겹쳐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그런 생각하지도 마.
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니까. 엄마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니까. 지금은 가족만 잃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을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 살린 거니까 죄책감 같은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버려. 두 사람은 진심을 담아 저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고, 그날부터는 저는 두 사람의 말처럼 괜한 죄책감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는 와중에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늘 걸치고 다니던 비싼 옷은 보이지 않고 허름한 차림의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 진짜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 좀 용서하고 우리 엄마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돼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집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주세요. 정말 오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래요. 빚도 갚아 나가야 하는데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있다고요. 신우이는 말 그대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책감을 느꼈던 건 신우이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시모에 대한 미안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저지만 딸까지 발로 차버린 건 눈물로 용서를 빈다고 용서가 될 일도 아니었고, 이렇게 용서할 일이었다면 애초에 일을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신우이를 냉정하게 바라보았고, 이번엔 남편이 나서 사전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네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네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네 사과가 진심이라고 해도 우린 널 용서할 생각도 없으니까 돌아가. 오빠, 나 정말 반성 많이 했다니까? 그리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빚으로 남아있고 친구들한테도 남은 빚이 수두룩이야. 이런 와중에도 오갈 데도 없다고. 오빠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난 너 하나도 안 불쌍해. 난 내 아내랑 내 딸이 너무 불쌍해. 너 그거 아니야? 내 딸이자 네 조카. 그날 이후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 무섭다면서 깨서 우는데 내가 참 마음이 찢어지더라. 오빠, 그건 나도 너무 흥분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야. 내가 고의로 그런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 오빠도 알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정확히 내 딸인 걸 인지했고, 그럼에도 그딴 짓을 한 게 확실해. 그날 이후에 나도 내가 싫더라.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동생이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했다는 게, 그걸 내가 막지 못했다는 게 너무 한스럽게도 했고 말이야. 그런데 난 네가 더 불쌍해진다고 해도 앞으로도 널 동정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가! 남편의 단호한 행동에 신우이는 눈물을 더욱더 펑펑 흘리며 저를 보더라고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제 침묵이 신우이에게 괜한 기대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아가씨, 나도 오빠랑 생각이 같아요? 난 내 머리채 잡고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한 사람이랑은 더는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어머님은 용서할지 말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니, 적어도 나는 절대 용서할 일 없으니까 애초 없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 뜻은 똑바로 전했으니까 다신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요. 진우이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절망적인 얼굴을 한 채 뒤돌아 가더라고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음이 아프다거나 그 울음소리가 마음속에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것도 아닌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렸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신우이는 떠나갔고 시댁에도 찾아갔지만 아예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신우이는 드디어 제 돈으로 벌어먹고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느꼈던 건 친구들 돈은 아예 갚지도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어서가 아닌 갚기 싫어서가 확실한 것이
연락도 닿지 않고 아예 도망을 다니며 하루살이 신세를 자초해서 지낸다고 하니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싶었네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다면 시몬은 받아줄 생각도 있는 듯 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시몬은 생각을 확 바꿔 마음이 확고해진 듯 하더라고요. 평생을 가도 정신 못 차릴 인간인 것이 분명하니 다신 집으로 들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부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인간답게 살길 바라고 또 바라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하네요. 그 후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시누이 때문에 각자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저는 조금 덜하겠지만 남편과 시모에게는 가족이자 피를 나눈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 다 저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숨기고 또 숨겨도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보여 저도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네요. 하지만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시누이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극히 적어졌죠. 시모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게 되었고 그 덕에 주말마다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과 다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이번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까지 모두 다 함께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래 준비한 여행이니만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합니다. 가족과 연을 끊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참 힘들기도 했고 상처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후회하지 않은 것은 그때 결단을 내려 영 끊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그 가족 때문에 제가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 저와 비슷한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연을 끊어라, 이혼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큰일이고 앞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큰 결정이니만큼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중해야겠지만 그 끝의 결론이 이 사람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힘들다, 괴롭다는 결말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 있어 끊어내야만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론 내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 되돌아본다면 역시나 잘한 행동이었다 싶을 겁니다. 이젠 적어도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꽃이 날마다 피어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